두 번째 이슈레이더 김대준 대표가 포착한 이슈, 중국 경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지난주에 우리 시장에서는 뭐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좋은 반응 보였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좀이 아니고요. 살아나는 본격적인 흐름의 모습이 진행되는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저는 오늘 외신 보니까 네. 피치에서 중국의 이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하향했는데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무디스, 모건, 피치가 있는데 네. 피치가 제일 하단에 있는 신용평가사거든요. 네. 시장에서 항상 그 상승과 하락에 대한 갑론을박 재료들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은 크게 신경 쓰지 쓸게 않아도 되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제 앞서 가격에 대한 문제를 했죠. 네.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는데 여기 사야 되느냐? 피크아웃 논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고점 매수하라는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가 참 고민이죠. 그쵸. 반도체 사야 될지 아니면 다른 바이오 섹터의 종목을 사야 되는지 전력주를 사야 되는지. 제가 흐름에 대한 그 전체 시장 분위기와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식 시장은요 항상 성장주와 가치주가 번갈아 가면서 움직입니다. 네. 최근 1분기 내에서 우리가 성장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좋았죠. 그리고 넓은 범위 내에서의 반도체도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들 종목들이 1분기 1, 2, 3월 내에서 주가 상승했을 때 이제 쉬어가는 구간에 어느 정도 도달했습니다. 이때 다른 어떤 섹터에서 종목이 시장을 받쳐줄 때 우리가 상승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꺾이면 다시 추세가 하락으로 반전된다고 보는데 가치주가 최근 상황 하에서 흐름의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모습에서의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가치주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뭐 철강이 될 거고 조선이 될 거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될 거고 은행이 될 거고 유통이 될 거고 그러니까 돈을 계속해서 벌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경기 민감주이면서 경기가 살아날 때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업종의 종목들입니다. 최근에 중국 경기, 특히 우리는 중국 경기가 굉장히 연동성이 민감한 그렇죠. 형태의 그 경제 구조적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의 살아나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상으로는 지난 그 PMI 지표가 발표되면서 어느 정도 우리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었죠. 우리가 기존의 시장에서는 중국에서 발표되는 데이터는 그렇게 신뢰할 수 없다라는 내용에서의 많은 반응들을 보였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PMI 지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PMI를 구성하고 있는 5개 지표 내용 중에서 생산과 판매 지수가 월등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가 살아난다는 측면에서 해석을 하는 부분에서의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데 지난 3월에 중국에서 양해가 있었습니다. 네. 양해 이후에 중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뭐가 핵심적인 내용이었냐면 중국 정부에서 1조 위안을 특별 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에 풀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지난해, 지지난해 같은 경우는 중국이 경기 부양을 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했지만 돈을 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1조 위안, 우리 돈 한 180조 정도 됩니다. 1조 위안을 발행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풀겠다는 것은 이 소비를 진작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면서 경기를 부양시켰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OECD나 IMF에서 세계 경기 올해 전망치를 3.1%로 얘기했고요. 가장 주목할 만한 나라 신흥국 중에서는 네. 한국, 인도, 중국에 대해서 올해 생산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이제 조금씩 살아나는 측면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앞서 제가 성장주와 가치주가 시장을 번갈아 가면서 끌고 간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네. 1, 2, 3월 반도체와 바이오가 시장을 끌어왔고요. 이제 잠깐 조정받을 기간에서 가치주가 움직이는 특히 중국 경기에 연동돼서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 경기 생각보다 훨씬 더 괜찮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시고 시장에 이 앞으로 투자할 만한 포인트일 거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이런 분위기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는데 최근에 또 지난 선거 전의 흐름은 어땠는지 중국 관련 소비주들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중국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거래일에는 중국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그렸습니다. 특히나 화장품 관련 기업들, 관광과 관련된 기업들의 종목의 흐름이 다시 좀 반등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5일선 차트를 보시더라도 추세적으로 조금 꺾였던 화장품 관련주들 전거래일 반등하면서 상승으로 전환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중국이 경기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중국에서 다양한 정책
팩트를 내놓고 있죠. 국내로 놀러 온 그 관광객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했을 때 12%가량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중국 관광객과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파마리서치와 실리콘투가 있고요. 한제카 같은 경우는 2%가량 상승하긴 했는데 항공 관련 기업들 좀 급격하게 상승한 유가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와 함께 세아 베스트지주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SOC 관련 기업들인데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 연관돼서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관련 종목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고은별 앵커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목을 골라봐야겠습니다. 아까도 강조해 주셨지만 결국에 종목을 잘 선택해야 중국 관련 경기가 회복될 때 드라마틱한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대준 대표님은 그러면 중국 관련 소비주나 경기 관련 종목 어떤 걸 고르셨어요? 첫 번째는 조선업종의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네, 신흥국 중심의 경기 성장과 유통량이 많아지게 되면 국가 간의 이송과 배송이 많아져야 되겠죠. 네네. 그럼 배를 통한 배송, 이송이 많아집니다. 여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 실적 조선업종이 좋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주가 안 움직였죠. 자동차 업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업종이 최근 2개년 동안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부터 자동차가 상승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가치주는 보통 이러한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만들어냅니다. 실적 베이스가 어느 정도 쌓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경기가 살아날 때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흐름을 만들어가거든요. 삼성중공업은 지난 9년 동안 적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국내 조선사의 도크가 3년치 물량이 다 쌓여 있다라고 합니다. 네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데이터와 현장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성장주와 가치주, 성장주가 쉴 때 가치주가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여전하게 삼성중공업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면서 우리가 접근해볼 지점에서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선주는 뭐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네. 1차적으로는 먼저 그 배를 만드는 측면에서 한국조선해양이나 미포조선은 LNG나 벌크선을 만들고요. 이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시추선이나 드릴식으로 만듭니다. 네. 경기가 좋아지고 유가가 올라가고 원자력 가격이 상승할 때 이러한 시추하고 탐사하고 발굴하는 배들이 수요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에 대한 가격적인 진행이 앞으로의 긍정적인 내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있고요. 많은 내용의 좋은 기사들 많이 있습니다. 네. 가격적으로 보게 되면 조정 충분히 받았다고 보고 있고요. 가격 8,600원 최근 가격이 전후한 시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고 목표가는 좀 높게 잡아서 한 12,000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조선주 관심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중공업을 첫 번째로 주셨는데 근데 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느리고 네. 또 중국 경기 외에도 받는 변수들이 좀 많은 종목이잖아요.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경향도 있는데 우리 앵커 조선주 혹시 매매 투자해 보셨습니까? 해봤죠. 과거에 2002년, 3년, 4년 이럴 때 혹시 해보셨나요? 슈퍼사이클 때는 안 해봤습니다. 조선주나 철강주나 자동차주의 주가 특성이 뭐냐면 네. 시장에서 경기와 연동돼서 경기 민감주로의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오르내림의 반복적인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좀 지칩니다. 그렇죠. 무겁습니다. 하지만 경기와 연동돼서 흐름의 타이밍이 맞았을 때는 1년, 2년, 3년 동안 연속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쭉 올라가는 주가 습성의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주가 이 슈퍼사이클에서의 초기 국면에 지금 도래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까지는 무거웠습니다. 앞으로는 무거운 습성에서의 주가 상황이 변화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속도를 좀 낼 거다라고 조선주의 전망을 보셨어요. 그러면은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경기가 살아나고 중국에서 돈을 풀어서 회복시킨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서 산업 간의 이동을 통해서 경기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소비를 통해서 경기가 진작되는 경우에 방향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관광객에 대한 수요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국은 크게 두 번의 큰 명절이 있습니다. 춘절이 있고요. 노동절이 있습니다. 보통 5일에서 10일 정도 휴가 시즌에서의 상황이 된다라고 합니다. 5월 이 노동절 시즌에는 한국으로 관광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2월, 3월에 또 제주도 관광이 역대 최고치라고 하죠.
네.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흔히 리오프닝주라고 했는데 이제 팬데믹이 지나갔기 때문에 리오프닝이라고 하기보다는 경기 개선 관련주라고 평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 관광 롯데 개발입니다. 관광개발. 네. 주가가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건 확실하고요.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실적치라든가 어떤 앞으로의 그 중국 관광과 연동된 흐름에서의 모습을 판단해 보게 될 때 현 시점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관심을 지금 지점에서 가져보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도 그럼 체크해 볼까요? 네, 가격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한 9,600원, 700원, 500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낮게 잡기보다는 조정의 과정이 거의 마무리 국면이기 때문에 9,600원 정도 선에서 진입가로의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12,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고점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해서 현재 시점에서의 구간에서 경기와 연동된 소비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구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교롭게 롯데관광개발, 삼성중공업전부 목표가 12,000원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네네. 때마침 또 맞아 떨어졌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국 경기와 관련해서 중국 경기 회복될 때 우리가 어떤 종목 공략해야 할지 길건우 대표님은 어떤 종목 고르실 겁니까? 저는 소비주에 먼저 한 표 던집니다. 소비주. 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관광 개발하셨으니까 최근에 이제 조금 좋은 흐름도 가져가는 게 화장품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조금 기대가 되는 게 화장품 업종 괜찮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1, 2, 3월 수출입 동향이랑 수치들 다 보시면 화장품은 지금 역대 최고 분기 네, 수치 그쵸. 네. 기록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화장품에서 이 화장품 섹터를 끌어올린 건 사실은 중소형이었어요. 그쵸. ODM이나. 최근까지는. 네, 여기서 소외된 거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뭐죠? 대형. 어. 네, 대형주들이 못 갔어요.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 너무 못 갔는데 그러니까요. 왜 못 갔냐면 중국에 대한 수요가 너무 안 나온다. 우리나라 이제 인기 없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대형주인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건이 너무 빠졌는데 이제 저는 조금 갈 때가 되지 않았나. 네, 중국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으니까 중국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차트 보셔도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왔다 갔다 한다라는 네. 거는 이제 위를 한번 노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있어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중국 향에 대한 걸 많이 줄이기는 했어요. 지금 최근 들어서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 쪽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고 있다 보니까 매출이 조금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중국만 딱 터져준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정고점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네. 대형주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아모레퍼시픽 대형주를 주셨어요. 대형주들이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게 오히려 악재인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중국 경기 회복되면 그게 또 반전이 되겠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모레퍼시픽 그동안 많이 쉬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던 종목이셨을 텐데 이번엔 좀 반전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슈 레이더로 두 분과 함께 이슈 체크해보고 오늘 투자할 만한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포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